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일의 절반인 수요일의 마무리는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에서 주요 거래소 BTC 순 유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주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의 순 유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요 거래소의 순 유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증가를 하며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당시 도달했었던 2만 달러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죠. 올해 3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3,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을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비트코인 관련 트윗 수는 상대적으로 너무도 작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타이의 CEO는 BTC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관련 트윗 수는 적은 수준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더타이의 CEO 프랭크의 경우는 12월 1일 기준 비트코인의 고점에 대한 언급수가 3,649개에 불과하다며, 전 고점이었던 2017년 말 2018년 초 당시에는 비트코인 관련 트윗이 13만 5천 개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초강세장 당시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슷하지만 그에 따른 사람들의 관심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나올수록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의 유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는 본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게 된다면 그 위에 매물대가 없기에 순식간에 가격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500만원, 하나 3천만원의 돌파 시 연일 미디어의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더 큰 상승장을 위한 시작점일 뿐, 지금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 월가에 300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GBTC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 계획이 있다는 문서를 미 SEC 측에 제출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포모의 기운이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과 호주의 투자 자문사에서 기관들의 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암호화폐 투자사는 비트코인 그룹이라고 하는데, 보유 암호화폐가 6천만 유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근 독일 소재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투자회사 비트코인 그룹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역대 최고 규모인 6천만 유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그룹은 현재 5,300만 유로 규모의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메이저 암호화폐들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호주에 관한 소식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대형 투자 자산 운용사는 최근 BTC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대형 투자 운용사 펜달그룹의 경우는 고객들의 비트코인 문의가 최근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리스크관리 총괄의 경우는 이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 생태계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고객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정부의 채권은 사망할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생존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존재를 부정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백서가 발간된 지 12년,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2017년 말, 2018년 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자산에서 볼 수 없었던 365일 24시간 개장이라는 전례 없는 개장 시간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변동폭으로 인해 튤립 버블 때와 비교가 되며 많은 분들의 강한 투기적 성향으로 가격이 끌어올랐었기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죠. 그 후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을 맞으며 2019년을 지나 2020년 코로나 사태의 시작으로 언택트 사회가 발발을 하며 암호화폐, 화폐 또한 디지털 화폐로의 혁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과연 이번의 상승이 얼마나 지속이 되게 될지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시작이 된 만큼 2021년 말까지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길 진심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많은 자산들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코로나 팬데믹의 통화 혁명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은 비트코인은 코로나19 통화혁명에서 승리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니얼 퍼거슨의 경우는 미국 블룸버그 오피니언을 통해서 대규모 다각적인 통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비트코인은 승자가 되고 있다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 호의적 태도를 보였던 저명한 투자자와 금융 저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의 올해 기록적인 폭등을 보고 잇따라 의견을 번복하고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화로 화폐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비트코인 가치의 보존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 결과 채택이 이뤄졌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달러와 그리고 신흥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2020년 퍼포먼스를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달러의 경우는 1월 1일 대비 4%의 하락, 금의 경우는 15%의 상승, 비트코인의 경우는 139%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승을 맞이한 것이죠.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은 14세기 중엽 유럽에서 크게 유행한 흑사병이 영국 경제의 화폐화를 진행시킨 예를 들면서 팬데믹이 화폐의 진화 속도를 가속한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현재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 영상 항상 말씀드리듯 화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디지털 자산의 성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현재도 사회, 경제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실제로도 체감을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자산의 흐름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도 작은 시장이죠. 지금의 조그마한 상승, 조그마한 하락,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작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며 더욱 큰 부를 얻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현재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은 시드머니를 크게 불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대상승장 당시 몇천만 원의 수익을 봤음에도 여러 커뮤니티에 수억에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수익을 본 투자자들과 비교를 하며 비관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현상이 분명 다가올 상승장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의 성장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매월 날짜를 정해서 같은 날 캘린더에 본인 암호화폐 자산 현황을 적어보시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펀더멘털이 넘치는 상황 속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말한 분석가가 있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라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의견도 꼭 들어봐야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의 분석가는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조정장에서 다시 반등세를 맞이하고 있죠. 하지만 JP모건의 분석가들은 추가 하락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향하는가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사상 최고치 2만 달러에서 3%도 현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펀더멘털이 긍정적으로 더욱 견고해지자 추세 반전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다시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상품거래자문위원이나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을 풀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 핵심이다 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연일 비트코인의 순유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며 운용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었는데, 분석가들의 경우 만일 GBTC의 순유입량이 줄어들 경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의구심이 생길 것이란 걱정을 하는 것이죠. JP모건 분석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유를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하락을 야기할 만한 이유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GBTC의 유입량이 줄어들게 된다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걱정이지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와 실질적인 투자 러시는 전례 없는 폭발적인 자금의 유입이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XRP에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리플의 창업자의 경우 현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투자를 하며 XRP에 대해 아는 분들의 경우는 창업자가 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번 상승장에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내용 보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거래량 급증, 리플 창업자 현금화 가속한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의 경우는 최근 XRP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리플 공동 창업자인 제드 맥케일럽의 경우 XRP 현금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계약 내용이 어쩌니 하루 얼마를 팔 수 있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드 맥케일럽의 경우는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따로 나와서 스텔라 루멘을 창업하며 XLM이죠. 이제 스텔라 루멘 코인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니 나올 때 회사에서 많은 양의 XRP를 주었고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양인데요. 받고 맥켈럽의 경우는 계속 팔아 XRP 가격에 덤핑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파는 양을 제한할 수 있게 계약을 한 것이죠. 하지만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재 XRP의 가격 상승으로 더욱 빨리 팔고 있다는 것인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맥켈럽의 거래량은 너무 작기에 장기 흐름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XRP를 팔아제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드 맥켈럽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대형 파트너인 머니그램이죠. 머니그램의 경우는 리플사가 XRP를 주면 바로 판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리플사의 경우도 머니그램의 주식을 판다는 내용도 나왔었는데, 파트너 맺고 서로 코인, 주식 팔고 있는 상황이 웃기지만 XRP 유동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올해 초 XRP의 판매 없이는 돈을 벌기 어렵다며 XRP의 판매가 현금 흐름 창출에 중요한 수단이다 언급을 한 만큼 XRP의 펀더멘털은 굳건하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실 이보다 더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은 코인입니다. 현재 XRP의 높은 상승률로 다시금 XRP 투자자분들의 환희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XRP의 호재들이 터지며 다른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88포인트 대비 7포인트 상승한 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95포인트면 아마 이번 연도 가장 높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월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연도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며 2021년도에도 긍정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 단단한 지지선을 다지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